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LG의 세 번째 인도 공장 착공에 나선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인도에서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빠르게 커지고 있는 프리미엄 수요에 대응하고 인도의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인도는 가전 보급률이 낮고 경제적인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현재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내수는 물론 중동과 남아시아 수요까지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가전 생산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인도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가지고 있죠. 이를 고려한 컨버터블 냉장고를 출시하고 전통 의산 전용 세탁기 등 현지 맞춤으로 차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와 서비스 역량도 강화하는데요. 현재 인도에 700개 브랜드숍, 그리고 900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2개의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유재철 사장은 현재 생산력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LG전자에 대한 전망, 성하중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LG전자가 인도에서 세 번째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인도의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LG전자 주가 흐름 보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뉴스가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지금 현재 LG전자의 주가 흐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고 신공장까지 건설하면서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보다는 하방을 좀 방어해주는, 하단을 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시티 공장을 좀 신공장을 새롭게 또 짓는다라는 것이 어쨌든 LG전자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만능 키, 그러니까 만능 열쇠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도 시장 공략하는 건 매우 긍정적이에요. LG전자가 지금 한국 시장만큼이나 주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이 인도 시장이다 보니까 신공장 건설에 대해서 또 힘을 쓰고 있는 부분 매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도 좋고 뭐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매우 많고 특히나 이제 현재 그 3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지화의 가능성도 있죠. 그 주변에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 뭐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또 LG전자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신공장에 대한 재료가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기엔 약간의 좀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현재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시장인 거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 가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고금리에다가 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경기 불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인도 시장도 껴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이건 사실 인도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 가전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현재 LG전자의 신공장 건설도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비교적 조금 더 저렴하게 파고들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그러니까 경기가 좀 어두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신공장 기대감은 이 경기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는 아니다.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중장기적으로 흐름 챙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자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올라도 강심장 개미는 하락장에 베팅한다라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쇼크에 흔들린 코스피가 2,600선까지 회복해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셀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인버스 상품에 비투를 하고 곧버스 상품에 투자하면서 역배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200대까지 떨어졌던 9일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은 주식 1조 8,023억 원을 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무려 7,934억 원어치를 더 팔아치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관세 무풍지대 종목으로 꼽히며 방어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주도주를 부상한 방산과 조선 섹터에서도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는 모두 2천억 원대 매도가 나왔고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전부 1,000억 원이 넘게 팔렸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역배팅과 비투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개인들은 역배팅 손실은 최대 2배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수출 실적 등의 이 매크로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개인들이 셀 코리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 곧버스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세린 메이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들어맞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세린메이, 세린메이. 근데 이제 매년 세린메이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일부 이어지기도 하는데 장 중반에 또 다시 한번 좀 급등세로 치고 올라가거나 특정 재료가 발생하고 또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월가에 또 격언이다, 세린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좀 쉬어라 라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에 대한 격언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의 흐름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관세 갈등에 대한 분위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치 변수가 남아있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의 수급도 위축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정치 변수의 또 대외적인 외교적인 분위기까지도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면서 차라리 그에 대한 자금을 시장에 대한 자금을 빼고 곧버스 시장의 하락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좀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성에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내가 올인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에 올인하고 뒤늦게 땅을 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이 방송을 통해서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버스가 저 멀리 떠났는데 이미 지나간 버스의 콩무니를 쫓아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환경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시장에 관세란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정치 변수도 이제 서서히 아직까지 대선 후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선에 대한 초점보다는 관세 영향에 대한 수혜주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서 곧버스에 대한 시장의 하락에 대한 배팅보다는 시장의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디고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어딘지 미리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를 부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세린메이 과연 이번 5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 재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나도 뉴스 보고 곧버스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와 투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어중 매니저께서는요, 국내 증시를 상승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곧버스보다는 좀 더 상승에 얘기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어중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